자, 이재명 대표로 가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했죠. 뭐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재판받으러 다니느라 당무를 못 볼 것이다. 오늘 아마 재판 시작일이어서 아마 금방 나온 것 같아요. 재판 시작일이어서. 근데 여기 기자들 막 뭘 물어보고 막 이러는 거. 하긴 물어보고 안 물어보는 모습을 담으려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 네. 어. 마치 말을 못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여기 이제 무슨 건이냐면 선거법 위반인데 대선 때 언론 인터뷰 중에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몰랐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근데 같은 사진을 찍혔다고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저희도 뭐 행사나 이런 데 가서 단체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주최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정도만 알지 거기에 왔던 다른 사람들 누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몰랐다는 말로 말을 했다고 재판이 가는 경우가 과연 있는가? 한번 뒤져보세요, 한번. 어디 유명한 이야기 있죠. 김기춘이 몰랐고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 왜 하는데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거는 입증이 불가능해요. 아니 평상시에 잘 알던 사람에도 갑자기 생각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평상시에 서로 별명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본명 이야기하니까 그게 누구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머리라는 게. 근데 몰랐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허위사실, 이거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내가 놀라운 건요. 이렇게 마주보고 방송을 수차례 한 사람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유튜브 영상 한 2, 3년 전 거를 우연찮게 보잖아요. 저 사람 누구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다 알 수가 없는 거고 인터뷰라고 하는 것도 대략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김용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자기랑 성남시장일 때 경기도지사일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몰랐다고 한 걸 가지고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고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런 그렇죠. 건데. 갑자기 그리고 기억에 싹 사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침에 제가 의문을 갖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 까먹었다 이러듯이 아니 진짜로 사람이라는 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라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이름하고 얼굴이 네. 매칭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자, 근데요. 몰랐다고 할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죠. 한동훈, 정순신 몰랐다. 나 몰랐겠네. 몰랐겠다. 그러니까 실무하는 직원들까지 사진을 같이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너 알았는데 왜 모른 척해라고 하는 것과 한동훈 정순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순신 SNS에 한동훈이 친구 추가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지금 친구 사이라는 거죠. 정순신하고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은 사법연수원 27기 그래가지고요. 얘네들은 동기인데다가 같은 중앙지검에서 근무까지 해서 하나는 3차장 검사, 하나는 인권감독관이요. 어떻게 서로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건으로 사법연수원 27기 사진을 올려놓은 건데 또 경교롭게도 둘이 딱 붙어 있어요. 아니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파닥군에서 나온 사람 아니면 취급 안 해주니까. 결국 연수원 동기 같은 지검 간부도 모르는 사이인데 하위직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같은 법도 이딴 식이 다 있어. 아니 나는 한동훈만 믿으려고 그래요. 대가리가 나쁘면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더라? 왜냐면 얘는 윤석열만 보고 근무했다면. 그래 한동훈 말을 믿어줄 테니까 이재명 말도 믿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저 정도도 모르는데 뭐. 한동훈이 총선에 출마하면 그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정순신 알았는지 몰랐다고 하면은 고발해야죠. 고발해가지고 네. 이제 재판받게 만들어야겠죠. 언론에 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위직이다 기억 못했다. 하위직 무시. 7급 공무원 분통.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거고.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상민 의원이 그 YTN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헤드라인만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무효표라도 좀 전화 받았다는 이상민 국회의원. 저게 뭐냐면 비명계 의원들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자기한테 무효라도 좀 찍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효표라도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대 누르지 말라는 거죠.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누르지 말고 기본적으로 찬성을 누르거나. 근데
이상민 의원이 뭐 여러 가정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무효표라도 좀 찍어달라고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 맞네 그럼. 죠 개인 소신으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전화를 돌렸다는 건 특히 그 이상민 의원이 검찰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혹시 찬성 찍을 거 아닌가 두려워서 지금 기권이라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면 그 조직 낱낱이 좀 밝히고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천이 걱정되고 그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까지 가결해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기명을 해야죠. 본인 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지 들어줄 거 아닙니까 소원을.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2사람 정도가 나와요. 현역 중에. 조응천하고 이상민 정도가 계속 이제 혀를 길게 뻗고 있는 거고. 근데 언론들은 대부분 익명 처리하죠. 비명계 한 의원은, 비명계 한 의원은, 비명계 한 중진은 이런 식으로. 친명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 자, 친 이재명계. 앞에선 부결을 외치면서 뒤로는 가결과 무효표를 조직했다. 총의를 모았다 하고 뒤통수를 친 것이다. 맞잖아요. 의원총회나 뭐 이런 것 등 할 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뒤통수 쳤다. 생각해봐요. 주말에 월요일 날 체포동의안 처리가 있는데 월요일 날 서로 전화 돌리면서 어쨌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을 무효표, 기권표 찬성으로 표시를 하자라고 하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맞잖아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부결이건 가결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언론을 좀 비판하고 싶어서인데 어찌됐건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돼서 부결의 의미도 좀 생각해봐야 되고 저는 이게 가결 그러니까 찬성을 체포동의안 찬성을 이야기를 한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본인들이 체포동의안을 왜 찬성해야 되는지 왜 검찰이 어떤 부분이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구속영장이 어떤 부분에 설득이 돼가지고 내가 이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체포 구속할 만하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이재명의 정치적 행보가 문제가 있어서 정말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정치적 판단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로 이재명 의원한테 어떤 범죄의 사실이 있고 혐의가 있고 범죄가 뭐 누구 말 맞다 3살짜리 아이가 봐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으면 증거가 있다며 아니 내가 봤더니 증거가 이런 증거가 있어서 체포를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언론들은 오로지 민주당이 분열됐고 민주당이 찢어졌고 이재명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만 나와. 놀랍죠. 정말 놀라운 거야. 그게 놀라운 거야. 이게 무슨 법안 가결하는 게 아니고 범죄가 있다며요. 3살짜리 애가 봐도 안 되며요. 움직일 수 없는 범죄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며요. 근데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가결을 투표한 사람조차도 이 혐의가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하는 이 현실은 바라보질 않습니다. 예. 이재명이 다 잘못했대요. 그냥. 그러니까요. 자, 32표 이탈표는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 하니까 친명계에서 조직된 기획투표다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하면서 지금 앞장서 있는 게 조응천과 이상민 이런 느낌인데 자 민주당 상황이 그렇다 치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네요. 지지자들은 과하게 하셔도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미 뭐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 등에 칼 꽂았는데 뭐 이재명 대표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지지자는 지지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정치인은 그 네. 사이에 중간에서 에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기도 해야 되는 거지. 입장이 다 똑같아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비명계 뭐 배신표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건 역사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심은 당심도 마찬가지지만 당원들 뜻이 민심인 거잖아요. 그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섭든 거기에 반발해갖고 반동의해서 뛰쳐나가든 그것이 조정되는 과정이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농사꾼이 밭을 탓할 수는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지지자들 설득을 하든지 예. 아니면 그 비판을 수용을 하든지 하는 게 정치인의 자세지 지지자들이 문제다? 대한민국 대통령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30%가 문제라서 망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싸우자는 거지. 이 화제가 된 게 하나 있었죠. 이낙연 영구제명 청원 3일 만에 100% 달성하더라고요. 3일 만에. 지금 이때 캡처했을 당시보다 10,000명이 더 늘어서 지금 6만 1,000명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엄청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분노를 뭐 약 20%의 국회의원들이 더 불을 질러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뭐 이낙연은 민주당의 중요한 자산인데 왜 이러냐는 맥락이나 역사를 모르시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건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 지금 기소되고 대부분이 이낙연 쪽에서 터뜨렸던 의혹인데, 사실은 검찰이 체포동의안 내면서 그 구속영장에 들어있는 거 보면 다 허위사실이었던 것이 가깝거든요. 검찰의 주장을 100% 받더라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사실상 찬성한 케이스라고 보면 분노 안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언론은 이낙연 뭐 이제 뭐 강연 정치 시작한다, 뭐 귀국 예정이다 같은 소리로 이낙연 자체가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갈라치기 용도로 쓰이고 있는 상황. 그러면 최소한 이낙연계는 이 체포동의안에서 맨 앞에 서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막았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를 지켰어야 된다고. 그런데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잖아, 지금 몇 년째.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낙연이라는 사람도 하나의 정치인이고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론이나 일부 자기 계파의 정치를 이용해서 개딸들이 너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자기 입장을 직접 밝히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러이러한 점에서 나는 체포영장이 동의돼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그게 더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국민들이나 당원들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치인이에요. 그게 안 되면 이 사람의 정치적 자산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장동 최초 보도했던 기자가 이거는 민주당에서 제보한 것이라는 인터뷰가 있는 겁니다.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분명히 밝히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핵심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제보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럼 이 핵심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으로부터 뇌물 받았다고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죠, 당시에는. 그럴 그런데 수도 있죠. 구속영장에는 뇌물이라는 것 적지도 못하는 상황. 대장동 사업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갔어. 이 성남시장의 배임이야라고 했다면 그 이낙연계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을 맨 앞에서 지켜서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런 청원이 안 올라오지. 저는 사실은 이거부터 믿지 않아요. 경제신문 대표가 자기 SNS에 이렇게 올렸다. 저는 이 기자만 믿지 않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맞건 틀리건을 떠나서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정치인이고 자기가 정치적 꿈을 품고 있다면 민주당의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설득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을 지금은 지켜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어느 쪽이 됐건 당원을 탓하는 거는 절대 정치인이 취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제명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게 되긴 힘들지만 당원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디론가 분노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되세요. 지금 가입하시면 총선 때 내 지역구 국회의원 내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천학살. 내 손으로. 네, 대표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우리 손으로 해냅시다. 예. 월 당비 1,000원씩만 내시면 돼요. 1년 다 합쳐도 12,000원밖에 안 해. 10년 해봐야 12만 원입니다. 하실 수 있죠? 감사해요.